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요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8월 들어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상황 보세요. 저희 기계들 전부 복대까지 쌓여 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합니다. 8월 이후 심천과 동관 이쪽 시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광동 성외 지역은 또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가장 힘든 업종들, 다 같이 누가 더 힘든가 대회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부동산, 인테리어, 건축자재, 여성복, 엔터테인먼트, 외식, 보석, 유아 산모용품, 결혼 관련 제품까지 어떤 업종은 겨우 손해만 안 보는 수준이고 어떤 곳은 아예 적자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분들은 가게 임대료조차 못 건진다는 점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 힘든 업종이 과연 있긴 한 걸까요? 제조업 중심지로 이름을 떨쳐온 광동성은 한때 중국 경제 발전의 기관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동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이중 악재 속에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주변 식당과 상점들조차 생존을 위해 버티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오랜 기업들마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대중국 관세 공세에도 견뎌냈고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3년간의 봉쇄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 위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광동은 더 이상 예전의 광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이 광동의 몰락을 둘러싼 현실과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죽는 가장 새로운 방법은 광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1780억 원의 면접을 시도했고 130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월세가 3,800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에서 운영 관리를 전공했습니다.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는 개인 IP를 처음부터 여러 개 구축하고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웨이보 계정을 만들고 CET6에서 500점 이상을 획득하고 포르테샵과 편집 소프트웨어에 정통하며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중국 공장의 절반이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저희 공장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오프라인 주문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해도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달엔 기사들이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손 놓고 쉬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공장 사장들이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건 정말 겉모습일 뿐입니다. 지난달 저희 매출이 60만 위안이었는데 거기서 자재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제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도 안 됩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인원을 줄이자니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줄이자니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손을 놓자니 도저히 미련이 남아 접지도 못하겠고 이걸 그만두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가슴 아픈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배달기사 10명 중 1명이 여성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여성 배달원은 이미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취업 면접을 보는 지원자 10명 중 8명이 과거 자영업자였다는 사실, 예전엔 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일선도시의 차량 공유 운전기사 중 30% 이상이 대졸자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예전엔 의류공장 사장이었다는 분이 디디 기사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중국에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동관에 있는 천홍곽이라는 대형 공장이 수만 명의 직원을 둔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불산에서 문과 창을 생산하던 공장 유어3 역시 예고 없이 야반 도주하듯 폐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장을 연다고 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목숨 건 도전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년 안에 대부분의 소형 공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공 공장도 겉보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철제 설비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현실 앞에서 저희 같은 영세 제조업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갈 길을 잃었습니다.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작업장에는 아직 수천 건의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수량은 약 3,000에서 4,000건. 이 물량만 마저 처리되면 공장은 완전히 폐업하게 됩니다. 공장을 연다는 건 결국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끝에는 빚만 잔뜩 남는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직원들 임금과 자재 대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위안입니다. 광동성의 경제 대침체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동간의 후세지는 한때 중국 저가 제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도시였습니다. 신발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고 수만 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매년 방문해 활기찬 야간 소비 문화까지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긴장 고조와 함께 이 지역의 저급 제조업은 구조적 침체에 빠졌고 거기에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연쇄 충격이 더해지면서 공장들이 점점 주문을 잃고 주변 상점과 음식점들 역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한 식당 주방장은 앞으로의 삶이 정말 막막합니다. 장사는 너무 안 되고 공장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공장만이 아닌 그 주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관에서 또 하나의 유명 기업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바로 동관 창안 지역에 위치했던 가다보 본사 공장입니다. 한때 중국 양차의 왕이라 불렸던 브랜드로 많은 분이 이 회사의 음료를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겁니다. 특히 2008년 문천 대지진 당시 1억 위안을 기부하며 전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전성기에는 직원 수가 1만 명을 넘었던 대형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사 공장이 조용히 철수했고 그 넓은 공장은 이제 썰렁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다보의 음료를 드셔보셨나요? 와, 광주 이 쇼핑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36분. 그런데 보세요. 이 넓은 매장에 사람이 한두 명뿐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사했는데 단 50위안도 못 벌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 남녕은 이제 거의 전 시민 노점상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도, 고기를 파는 사람도, 심지어 헬멧, 안마, 미용, 마사지까지 전부 노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대륙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녕에서 결혼 피로연 하면 금대륙이 정석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동창이 금대륙에서 결혼연을 치렀습니다. 그런 금대륙도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지도 같은 유명 국수집들도 이젠 아침 장사를 가게 앞 노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정말 길거리 장사가 돈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런 걸까요? 이 거리 전체가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둘러 보이는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주변 상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각은 8월 3일 새벽 6시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젯밤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편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고차 딜러 형님 한 분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장을 운영하다 끝내 폐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자가 일상이 된 시대, 요즘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 정말 최악이라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도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최근 한 심천 폭스콘 근무자가 해외 1인 방송을 통해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문제는 단지 경제 하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공 정부의 전량 외교로 인해 외자기업, 특히 대만계 기업들이 대거 등을 돌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천 폭스콘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항의 및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폭스콘 근무자는 예전에는 폭스콘에서 일하면 비록 힘들어도 가족 생계는 꾸릴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회사 간부들이 회의만 하면 주문량이 줄었다, 경영 압박이 크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임금 인상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생산 라인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관리자들조차 회사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귀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점점 침묵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고 대상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가장 피하고 싶던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현장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집결했습니다.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린 이렇게 죽어라 일했는데 회사는 우리를 팔아넘기려 한다. 이게 바로 대만계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만든 결과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 정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중국의 전랑 외교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다 떠난 거 아니냐고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어 공장 정문 앞은 순식간에 수천 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투입되자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동자들과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고 현장은 눈으로 보기조차 힘들 만큼 혼란에 빠졌습니다. 울부짖음, 고함, 욕설이 공장을 뒤덮었고 그날 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명이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한 노동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 존재라는 걸. 이 나라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생명은 너무도 하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폐업, 또 폐업. 이 일대 상가 전체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수천만 위안을 쏟아부었던 상권, 지금은 그 모든 투자금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건 당시 점포를 수백만 위안에 사들였던 투자자들입니다. 그중엔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장사는 불가능하지만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쌓이고 있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원리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은행은 당신의 상황엔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은 상가에도 여전히 관리비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 점포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중국 부동산 몰락의 가장 큰 조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심천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이 도시에서조차 살기 힘듭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심천에서는 돈도 못 벌고 사랑도 못 얻는다. 만약 집이 재개발로 철거된다면 차라리 다른 도시 가서 살겠다. 여긴 너무 삭막해서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 과연 심천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요?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심천의 총인구는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50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는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지금도 심천이라는 도시가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횡강 초농백화점이 폐점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입구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농 매장은 2025년 9월 15일 밤 10시를 끝으로 폐점된다고 합니다. 현장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본사에서도 연장할 계획이 없어 아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이 소식 여러분도 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 해고당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10,000위안에서 4,000위안으로 깎았습니다. 심천에서 4,000위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이건 사실상 스스로 나가라는 뜻이었고 당연히 퇴직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신입이 온 이후로 저는 해고당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두 사람의 편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입의 급여는 제 절반이었죠. 이 업계 진짜 너무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께 편집자 일을 그만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계정도 0부터 1까지 제가 직접 키워냈는데 결국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은 편집자입니다. 왜냐면 요즘 숏폼 편집 스타일은 쉽게 모방하고 회사는 늘 더 싸게 대체 가능한 사람을 찾으니까요. 이젠 다시 구직 전선에 섰습니다. 영업직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제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사장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요즘 구조조정을 했는데 한 공장에 16개 생산 라인이 있던 걸 이제 고작 2개만 남겨두고 다 없앴다고 하더군요. 남은 2개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리지 않은 게 어디냐며 사장에게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14개 라인의 수많은 사람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 신규 규정에 대비해 일부 기업들이 벌써 직원 감축과 임금 삭감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농민공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